닮음. 엄청 어려울 때. 그때 100점이었는데. 진짜? 상관이 7연속, 6연속 100점이잖아. 진짜 100점이었어? 와, 잘했네. 빨리 박수를 쳐. 야, 진짜 아무튼 그때 증명을 처음 배워요. 자,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럼 증명을 배우는데요? 근데 갑자기 증명이 왜 나와요? 몰라요. 명제에서 이제 증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증명법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우를 가지고 증명한다라는 대우 증명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조금 어려우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어려워. 귀류법은 또 뭐야? 이건 뭐고 이건 또 뭐야? 아이씨 짜증나네 이거. 어렵네. 자 그럼 일단 1번 귀류법. 귀류법을 먼저 설명해 봅시다. 자 귀류법은 뭐냐면 증명 방법 중에 하나예요. 증명 방법. 방금 전에 쌤이 이제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라고 증명을 했었잖아. 왜 같은지를. 그런 증명법은 귀류법이 아니에요.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해가지고 이러이러저러하니까 이렇다.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증명하고 있단 말이지. 성질을 들먹이면서 이게 이렇게 저게 저러니까 그래서 이건 이거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해주면 A가 B고 B가 C이면 A랑 C는 같다. 뭐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증명법이 그냥 순차적으로 증명한다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증명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증명법은 연역법이라고 해요. 좀 이따 다시 정리해 줄게요. 이런 거는 연역법이라는 거. 그냥 있는 그대로 증명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연역. 또 귀류법, 그건 달라. 귀류법은 거꾸로 증명하는 거예요. 거꾸로. 일단은 한번 적어봅시다. 귀류법은 명제에서 결론을 부정합니다. 거꾸로니까 결론을 부정합니다. 결론을 부정합니다. 반대를 만든다는 얘기지. 낫을 붙인다는 얘기지. 결론을 부정하여 모순을 이끌어냅니다. 그런 증명법을 우리가 귀류법이라고 해요. 결론을 부정을 했어요. 모순은 뭔지 아니? 참고와 방패. 그렇지. 창과 방패야, 모순은. 그러니까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뭔가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지. 그 모순을 이끌어냈다는 얘기는 뭐야? 이 말이 맞았다는 얘기야, 틀렸다는 얘기야? 틀렸다는 얘기야, 틀렸다는 얘기야.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이끌어냈어. 그래서 틀렸다라는 걸 증명한 게 바로 귀류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태영아, 이게 무슨 말이야? 어렵지?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 명제라는 동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명제라는 동네에는 2명만 삽니다. 두 종류, 두 부류만 삽니다. 한 부류는 참만 살아요. 한 부류는 거짓이에요. 명제라는 동네는 참 아니면 거짓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 명제라는 동네 딱 2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명제가 참이면 명제의 부정은 뭡니까? 2개밖에 안 살아. 참, 거짓. 명제 참이야. 그럼 명제 부정은? 거짓이에요. 그걸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동네가 이거 아니면 저거로 만들어 놓은 거야. 참이 아니면 그냥 거짓인 거야. 그럼 명제가 참이야. 그럼 명제 부정은 거짓인 거야. 그럼 거꾸로 얘기해보자. 명제의 부정이 거짓이야. 그럼 명제는 뭐야? 참이라는 거야. 명제의 부정이 참이야. 그럼 명제는 거짓이라는 거야. 두 녀석밖에 안 사니까 얘 아니면 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결론을 부정했다는 얘기는 명제를 부정했다는 얘기야. 근데 모순이 이끌어냈다라는 얘기는 명제 부정이 거짓이라는 거야. 명제 부정이 부정의가 아니라 부정이지. 이런 비용. 아유, 한글을 못하니.
명제의 부정이 거짓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야? 명제의 부정이 거짓이니까 명제는 뭐라니? 참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 되는 걸 명제가 참이 되는 걸 직접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명제의 부정이 잘못됐다를 보여주면 명제가 자동으로 참이 된다는 얘기야. 와 헷갈려 씨. 그치? 이중 부정은 뭐 강한 긍정 그런 말 있잖아. 낫에 낫이면 참이잖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참이 되는 걸 바로 증명하는 게 어려우니까 야 일단 얘를 거짓으로 만들어. 아니 저기 부정을 만들어. 근데 걔가 잘못됐지? 그러니까 원래 거는 참이다 라고 증명하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일단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왜 필요했을까? 굳이 이 증명법 이렇게 복잡하게 왜 증명을 하려고 했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 자, 대표적인 얘기야. 루트 2는 무리수잖아, 얘들아. 정확하게는 뭐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루트 2는 무리수이다잖아. 왜 무리수인지는 알아, 얘들아? 루트 2가 무리수야? 왜 무리수야? 왜 무리수야? 제목에서 제곱해서 2가 되면 무리수야 무조건? 네. 무리수의 정의가 뭐야, 무리수의? 유리수가? 아니 아닌 거. 유리수는 뭔데, 그러면? 분수 분수인데 그 분수의 분자 분모를 다 정수로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유한소수 이런 거 배웠고 순환소수 이런 거 배웠단 말이야. 2학년 때, 2학년 1학기 때. 그때 그 기하분수가 분수는 전부 다 소수로 바꿀 수가 있어. 근데 어떤 소수로 바꿀 수가 있어? 유한소수 아니면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소수로 바꿀 수 있었어. 그러니까 순환소수는 분수로 바꿀 수가 있어. 유한소수도 분수로 바꿀 수 있어. 근데 누구만 분수로 못 바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못 바꿔. 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줄여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무리수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럼 루트 2가 실제 무리수 맞잖아. 어떻게 나가? 실제 계산해보면 1.4, 1, 4, 2, 1, 3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몰라 나도 여기까지밖에 몰라. 쌤도 여기까지밖에 안 했거든. 그치 대영아 너도 저기까지 모른다고 치지 그치? 1보다 조금 크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저기 순환 마디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무리수라고 하는 거잖아. 자 근데 이제 이런 반문이 이제 존재하는 거야. 어떤 수학자가 와서 이대영 교수님 아니 황태영 교수님 수학 전명한 교수 황태영 교수님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걸 증명해 주십시오. 야, 네 눈으로 봐라 이 자식아. 너 보면 막 무리수인 거 몰라? 그랬더니 내가 좀 수학 공부하지. 교수님이 보여준 거는 소수 100짜리를 보여주셨는데 소수 100번째짜리가 보여주는데 거기는 순환마디가 없는 게 자명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수님. 그런데 말입니다. 소수 200번째 갔을 때 순환마디가 발견되면 그 유리수 아닙니까? 라고 반문했어. 황태영 교수님. 나와. 뭐라고 말할 거야? 빨리 나가 증명해. 이 친구 어떻게 설득할 거야? 소수 200번째짜리까지 갔을 때 순환마디가 있으면 이거 유리수 아니니까. 맞잖아. 그럼 보여줘야 되잖아 또. 그러면 황태영 교수는 계속 그러는 거지. 기다려봐 이 자식아. 자 200번째까지 딱 왔어. 보여줬어. 야 이제 믿겠냐? 교수님 만약에 1000번째짜리 또는 10,000번째짜리에서 순환마디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야. 수학자들은 엄밀하게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수학이 이렇게 공고하게 발전되어 온 이유가 이런 증명을 반드시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그 이론의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간과히 들으면 안 돼. 간과하면 안 돼.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 생각해봐야 돼요. 루트 2가 정말로 우리가 무리수라고 했지만 1억짜리나 1조짜리 정도 갔을 때 순환마디가 발견됐어. 그럼 유리수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치? 그럴 가능성이 진짜 없냐는 얘기야. 그거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 이거야. 연역법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면 오늘 내가 1억짜리 보여줬어. 그럼 끝난 거야?
무한하다는 개념은 1억짜리보다 더 가는 거야. 그럼 내일 와가지고 또 1억짜리 또 모였어. 끝난 거야? 아니. 그다음 1조짜리 모였어. 끝난 거야? 안 끝났어. 100조, 1000조, 경, 해 다 보여줘도 끝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연역법 앞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증명하는 방법은 이런 문제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런 문제를 증명할 때는 연역법으로 할 수가 없는 거야. 무한한 거에 대해서 증명할 때는 연역법은 쓸데가 없어. 무한한 걸 증명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무한한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이거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연역법 말고 귀류법이라는 거야. 야, 이런 동네가 있다라고 하자. 참하고 거짓말 사는 동네가 있다고 하자. 자, 근데 잘 들어. 얘는 참 아니면 무조건 거짓이야. 근데 명제가 참이면 명제의 부정은 거짓이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예. 그럼 명제의 부정이 거짓이면 명제는 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증명해보자. 명제의 부정을 써놓고 거기서 걔가 틀렸다라는 걸 증명하자. 그게 바로 규율법이야. 알겠니? 알겠니? 그럼 선생님이 규율법을 이용해서 증명 한번 해볼게. 자, 그럼 루트 2는 무리수다를 결론을 부정하면 루트 2는 유리수이다. 유리수이다. 허스위스는 응? 허스위스는 아니지. 허수는 아니지. 루트 2라는 이 개념 자체가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니까 허수는 배제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루트 2가 유리수라면 루트 2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제 A, B는 정수라고 잡아줘야 되는데 양수 확실하잖아. 루트 2는 양수는 확실하니까 그냥 자연수라고 놓고 그 다음에 기하분수까지 가능하니까 서로소의 자연수라고 나도 상관없어. 서로소라는 얘기는 더 이상 약수가 없는 기하분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될 수 있지. 여기까지는 문제 없지. 결론을 부정했어. 그 부정에 대한 증명을 해가는 거야. 그럼 B를 절로 곱해.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을 해.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차례차례 우리가 배웠던 등식의 성질 같은 걸 이용해서 식을 쭉 이끌어 가다가 모순점이 발견되는지 볼 거라는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좌변이 뭐의 배수지? 2b의 제곱이니까 얘 2의 배수지. 그러면 a 제곱은 등호잖아 이게. 그럼 얘가 2의 배수면 얘도 2의 배수네. 그대로 베껴서 적으시면 돼요. 그럼 a 제곱도 2의 배수란 말이야. 그러면 a 제곱이 2의 배수면 a는 어떨까? 제곱한 게 2의 배수야. 제곱한 게 짝수야. 그럼 홀수를 제곱하면 홀수가 나오고 짝수를 제곱하면 짝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a는 홀수면 안 되네. a는 짝수, a는 2의 배수. a 제곱이 2의 배수면 a도 2의 배수야. 이거 자명한 거야. 홀수를 제곱하면 홀수 나오니까. 그럼 a가 2의 배수면 이렇게 놓을 수 있지. a는 2K는 놓을 수 있어. 2의 배수니까. K는 자연수. 이렇게 놓을 수 있다. 그럼 이제 A는 2K를 여기다 다시 한번 넣어보자. A가 2K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2B 제곱은 2K의 제곱이니까 4K의 제곱이다.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지. 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끝까지 들어봐. 증명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 끝까지 보면 돼. 대충 아직 니는 감을 못 잡으니까. 이렇게 좀 맞지, 그치? 그러면 이제 우변이 뭐의 배수야? 우변이 2의 배수지. 그럼 좌변도 뭐의 배수가 돼? B제곱도 2의 배수가 돼야지. 그러면 B제곱이 2의 배수면 B제곱이 2의 배수면 모두 2의 배수야. B도 2의 배수야. 드디어 모순점이 발견됐네. 아까 전에 A가 2의 배수였거든. B도 지금 2의 배수거든. A도 2의 배수고 B도 2의 배수면 공배수 중에 2가 있어 없어? 2가 있지? 얘도 2의 배수고 얘도 2의 배수잖아. 그럼 2가 있잖아. 약수 중에. 미안. 배수가 아니라 약수 중에 2가 있잖아. 맞아? 근데 아까 뭐라고 한 게 있지? 서로 그랬잖아. 따라서
A도 2의 배수고 B도 2의 배수니까 서로 소인 것에 모순이 일어났다는 거야. A도 2의 배수고 B도 2의 배수니까 둘이 서로라는 것에 대한 모순이 발생했다는 얘기야. 왜 이런 모순이 발생했을까? 이 중간에 설명에서 틀린 부분은 없단 말이지. 가정이 잘못됐다 이거지. 그러면 이렇게 가정한 거, 결론을 부정한 것이 잘못됐구나, 결론을 부정한 것이 거짓이구나가 판명된 거지. 모순이 발생함으로써 처음에 결론을 부정한 게 잘못됐다 이거야. 걔가 거짓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명제의 부정이 거짓이로구나. 그러면 명제의 부정이 거짓이니까 명제는 참이로구나. 따라서 해놓고 빵빙뽕 이렇게 해놓고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라고 증명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해냈어. 이해됐어? 해냈어. 이게 결국이야. 너 이해됐어? 안 됐어? 잘 됐어? 이게 이렇게 이제 알려준 거야. 황태웅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순환반이 안 보여줘도 돼. 1억짜리 100억짜리 안 보여줘도 돼. 야, 이렇게 증명하니까 그렇지, 말 된다. 명제라는 동네는 참과 거짓만 사는 동네니까 명제의 부정이 거짓이면 명제는 참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맞는 말이구나. 이제 넘어가. 자,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하자? 귀류법. 네. 아이고 힘들어. 자, 1번 문제를 니네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증명법은 잠시 후에 합니다. 똑같습니다. 이거 증명하는 거가 똑같이 나요. 자, 루트 5가 무리수를 증명한다. 귀류법을 증명한다. 루트 5가 그러면 무리수라고 가정해야 돼? 유리수라고 가정해야 돼? 결론을 부정해야 되니까. 가에 들어갈 말은 유리수입니다. 가는 유리수. 유리수라고 가정해야지. 그러네, 맞네. 진짜 유리수를 놓잖아. 그래서 A, B는 서로서. 이 정수로 났네. 자연수라고 나도 상관없는데 정수로 났습니다. 상관없어요. 정수나 자연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짜라짜라 비슷합니다. 자, 우변 보세요. 우변이 뭐의 배수예요? 5b제곱이니까 5의 배수죠. 그럼 좌변도 뭐의 배수가 돼야 돼? 등문이니까 얘가 5의 배수가 얘도 5의 배수여야 되겠지. 그래서 5의 배수. 5의 배수. 그럼 5의 배수? a제곱이 5의 배수야. 그럼 5의 배수가 아닌 거 제곱해서 5의 배수 될 수 있어? 1 제곱해봐. 1이니까 5의 배수 아니야. 2 제곱해봐. 4니까 5의 배수 아니야. 3 제곱해봐. 9니까 5의 배수 아니야. 4 제곱해봐. 16이니까 5의 배수 아니야. 5 제곱해봐. 25니까 5의 배수지. 신기하네. 제곱이 5의 배수가 되려면 원래 수도 5의 배수야. 그래서 다음이 똑같네. 여기도 다, 여기도 다. 그래서 5의 제곱이 5의 배수, A의 제곱이 5의 배수면 A도 5의 배수. 여기까지 됐습니까? 조금 올려볼게요. 그래서 막 5의 배수로 놓고 셔러셔러 했는데 끝났네? 끝났잖아. 가나다. 다 했어. 정답이 나오는 거.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한다? 귀류법. 반대말은 무슨 법? 귀류법의 반대 뭐라고 그랬지? 자연스럽게 증명한다? 연역법. 안 들었냐? 연역법. 내가 다시 써줄게. 다시 너무 연약한. 왜니? 진짜 재미도 없고, 진짜 감동도 없고, 진짜 뭐 하는 애야? 연약하다. 자, 2번은 이제 할 수 있겠지.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귀류법을 증명하면 되겠고. 뭐야? 배우증명법이 없네. 자, 2번을 쌤이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할 건데, 귀류법으로 너네가 일단 증명을 해. 그다음 쌤이 배우증명법으로 증명을 해줄게. 이거 그냥 귀류법으로 증명하세요. 쌤, 귀류법이 결론을 부정한다면서요? 그렇지. 그럼 결론이 뭐니? n이 홀수야. 그럼 그걸 부정하면 n이 뭐라고 해야 돼? 짝수요. 그렇지. 그러면 짝수는 얘들아 2k로 놓는다. 2k. 자, 2k.
써보자. 2K. 그럼 N을 제곱했어. 그럼 N 제곱하면 4K 제곱이잖아. 그럼 4K 제곱은 2 곱하기 2K 제곱이지. 이렇게 쓰면 되지. 즉 N 제곱은 뭐의 배수야? 2의 배수지. 여기는 2의 배수라고 써도 되고 짝수라고 써도 돼요. 상관없다. 짝수라고. 그런데 이것은 N제곱이 홀수라는 가정에 처음에 홀수라고 그랬잖아. 그게 모수이 됐기 때문에 N제곱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 이렇게 해서 귀류법은 끝났습니다. 됐니? 귀류법으로 이게 쉽게 풀리죠? 자, 근데 이제 대우증명법을 적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넘겨보시고요. 대우증명법은 귀류법의 대표예요. 귀류법의 대표 주자. 귀류법 중에서 뭐 하나에 뭐 얘가 있다라고 하면 대우증명법은 귀류법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죠. 왜냐하면 P이면 Q이다의 명제가 있을 때 이 녀석의 대우는 어떻게 쓰냐면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써버린단 말이야. 그때 이 모습을 보십시오. not Q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결론에 있었던 부분을 부정하고 있죠. 결론의 낫이니까요. 선생님 왜 결론의 낫이에요? 얘를 가정이라고 불렀죠. 얘를 결론이라고 불렀죠. P면 Q이다 해서 P는 가정이고 Q는 결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not Q 하면 뭐야? 결론 부정한 거지. 그러니까 결론 부정이 들어가 있으면 귀류법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대우증명법과 귀류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대우증명법은 뭐고 귀류법은 뭔데? 귀류법은 모순이 나오면 바로 종료합니다. 증명을 생략해버립니다. 모순이 나오면 바로 종료해. 그냥 그걸로 증명이 끝나는 거야. 그게 귀류법이에요. 근데 대우증명법은 끝까지 증명합니다. 결론을 부정했을 때 가정이 부정되잖아요. 여기도. 그치? 그러니까 결론이 부정됐을 때 not Q이면 not P이다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순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럼 자, 요거를 예제로 한번 쌤이 2번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대우증명법을 증명해 볼게요. N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에 대우를 써봅니다. 대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N이 홀수가 아니면 짝수이면 N제곱이 짝수이다. 이게 대우 명제예요. 명제의 대우입니다. 얘가.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그냥 증명하면 그게 대우증명법이에요. 중간에 모순을 이끌어내서 끝내면 귀류법. 이거를 끝까지 증명하면 대우증명법. 증명합니다. n이 짝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n을 2k라고 놓자. 됐죠? 그러면 n 제곱은 얼마예요? 2 곱하기 2k 제곱이죠. 4k 제곱이. 그러면 n 제곱이 짝수. 짝수이므로 맞다. 성립한다. 큰 차이는 없어요. 모순이 나오면 그거 끝나는 거고 그냥 대우를 완벽하게 증명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바로 대우 증명법입니다. 잘 못 느낄 거야. 지금 그냥 큰 차이 못 느껴. 그냥 귀류법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거 하는 게 귀류법 뭐라고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모순을 이끌어내고 끝내버리는 귀류법이고 끝까지 결론을 부정한 거랑 가정을 부정한 거랑 그것이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면 그게 대우증명법이다. 네, 그게 이제 증명법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오케이. 이제 나중에 내신 때는 이게 통증명은 잘 안 나와. 통증명이 잘 안 나와. 빈칸 추론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네. 이제 유형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별표를 엄청 많이 씌우십시오.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엄청 중요합니다. 명제하면 이게 떠올라야 돼. 명제하면 충분 필요가 딱 떠올라요. 충분 필요. 명세는 참거짓 싸우는 어? 명세는 참거짓 싸우는 참거짓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게 떠올라야 돼. 오늘 이제 수업 들으면 이제 이것만 떠오를 거야. 자, 1번.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명제 이렇게 쓴 자, 앞에 있는 거 조건입니다. P 조건이죠. 뒤에 있는 것도 조건입니다.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조건 하나하나는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P 조건의 진리집합을 찾아주시고 Q 조건의 진리집합을 찾아주신 다음에 P가 Q에 포함이 되면 이거 참이 된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이제 참이에요. 참. 명제니까 참이 될 수 있잖아. 아니면 거짓이겠지. 근데 참이 됐을 때가 많을 것 같아? 거짓일 때가 많을 것 같아? 어떤 명제 하나 던져주고 얘 참이냐 거짓이냐 물어봤어. 참이에요. 또 던져주고 참이야 거짓 물어봤어. 거짓이요. 그래서 명제를 다 던져줬어. 한 100만 개 던져줬어. 그럼 참이 많을 것 같아? 거짓이 많을 것 같아? 거짓이 무조건 많아요. 그럼 참이 된다라는 건 좀 드물죠. 특별하겠네. 참이 안 되는 것보다 참이 되는 게 특별할 거 아니야. 그치? 특별할 때 우리는 무슨 짓을 하지? 이름을 붙여줍니다. 거짓 특별할 때 우리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렇잖아. 은찬이 처음에 이름이 없었을 거 아니야. 태어났어. 그럼 이름 져주잖아. 특별하니까. 그리고 챙겨주잖아. 생일날 막 챙겨주잖아. 특별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최은찬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잖아. 전 세계 60만 65명 중에 최은찬은 한 명이잖아. 동명이 있을 수 있지만 저렇게 생긴 애는 한 명이잖아. 특별하잖아. 이름을 붙여준다고. 특별하게 아니 그리고 막 시도 있잖아.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꽃이 아니야. 김문수? 김춘수. 아, 김문수는 빨간 당이고. 아무튼 이름을 붙여준단 말이야. 이름. 그때 요 앞에 있는 조건에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얘가 충분 조건입니다. 뒤에 있는 조건도 이제 그냥 일반적인 조건이 아니야. 참이 됐으면 얘는 필요 조건이라고 붙여줘요. 이름이 붙어요. 참이 됐을 때다. 특별하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라고 왔어. 꽃이 되었다. 이름 붙여준다 이런 얘기야. 앞에 있는 게 뭐야? 충분 조건. 뒤에 있는 게 뭐야?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근데 참이 됐을 때 만약에 거짓이 됐을 때 이런 이름 안 붙여줘요. 거짓일 때는 그냥 피조건, 주조건이야. 참이 되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면 될까? 얘가 주고 있지. 이렇게 화살표로 주고 있죠. 주기에 충분하다. 주기에 충분하다. 얘는 받고 있죠.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주기에 충분하다. 얘는 받을 필요가 있다. 화살표를 맞는 게 받는 거고 화살표를 쏴주는 게 주는 거니까 주기에 충분하다. 받을 필요가 있다. 또는 총을 빵 쐈어요. 총을 쏴서 총을 싹 쐈어. 그럼 얘가 피를 흘리겠지. 그렇지? 총을 쏴서 맞아. 총을 맞아서 피를 흘리겠지. 피를 흘린다. 필요. 총을 쐈지. 총분 조건. 총분. 그래서 총 쏜다. 피를 흘린다. 이렇게 해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야.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자, 그런데 이 명제 역을 한번 알아봤어요. 역은 Q이면 P다지. 맞아? 걔도 가끔 참이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얘마저도. 그러면 얘도 앞에 있는 게 무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했단 말이야. 충분. 앞에 게 무조건 충분. 뒤에 건 필요란 말이지. 항상 앞에 게 충분이고 뒤에 게 필요야. 화살표 관계에 따라서 화살표가 가는 쪽 from이 누구야? 충분. to가 누구야? 필요야.
그럼 지금 보시면 P라는 조건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지? 그럼 P라는 조건은 충분도 됐다가 P라는 조건은 필요도 되네, 둘 다 되네. 그래서 충분 필요 조건 또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뽕빙뽕 명제와 여기 모두 참일 때 P 조건은 필요 충분 조건이야. 충분 필요 조건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어감상 필요 충분 조건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럼 P만 그런 건 아니지. Q 조건도 역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둘 다 되니까. 이런 게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간단해, 안 간단해? 안 간다네요. 안 간단해? 네. 예, 이씨. 간단하죠. 어디? 자, 그래서 이제 말 잘 보고 여러분들 표현을 이제 잘 판단하셔야 돼. P는 Q이기 위한, Q이기 위한.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뭔 개소리야? 충분 조건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을 하면 P가 충분 조건이다 이런 얘기야. P 조건을 얘기해 주는 거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라고 하면 P 조건이 충분 조건이다 이런 얘기야. Q를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해 줘.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 이런 말도 나와요. 그럼 이건 둘 다 된다는 얘기야. 충분 조건은 되지만 필요 조건 안 된다는 얘기야. 충분 조건은 되고 필요 조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게 제일 정확해요. 이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야. 그래서 이렇게 주면 충분이구나, 필요는 안 되는구나, 아 충분이니까 명제는 참이구나, 역은 거짓이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들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두 줄로 표현하는 건 알려드렸었지. 이게 참이 되면 이게 두 줄이 되는 거야. 이렇게 참이 되면 두 줄. 그럼 이거는 뭐지? P가 충분이고 Q가 필요인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 P가 충분이고 필요고 Q가 충분인 거야. 이거는 PQ 전부 다 뭐야? 필충인 거야.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러 갑시다. 자, 3번입니다. 다음 중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 그러면 P가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야. 말을 되게 애매하게 써주기 때문에 잘 읽어야 돼. 정확하게 끝나야 돼. P가 필요 조건이야. 그러면 명제를 쓸 때 P이면 Q이다라고 써야 돼. Q이면 P이다라고 써야 돼. P가 필요해. 총을 맞아서 피를 흘려야 돼. 그럼 얘가 총을 맞아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이라는 거지. 그럼 포함하기는 어떻게 될까? P 집합이 클까? Q 집합이 클까? P가 Q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야. 알겠니? 헷갈린다 얘들아. 잘 따라와야 된다. 자, 그러면 P 집합이 Q 집합을 포함하는 걸 찾아야 돼. 자, 뭐 한 걸 찾으면 안 되지? 같은 걸 찾으면 안 돼. 지금은 같은 거는 안 돼. 같은 건 안 돼. 같으면 무슨 조건일까?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될 거 아니야. 같은 건 안 돼. 포함만 되고 있어야 돼요.
찾아보세요. 몇 번이 나와요? 몇 번이 나와요? 네, 1번인 것 같은데요. 왜? P 집합은 2하고 마이너스 2고요. Q 집합은 2예요. 그럼 2와 마이너스 포함이 되잖아요. 정답은 1번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1번이요. 자, 다른 것도 좀 알아봅시다. 4번 먼저 한번 볼까요? 4번. x가 2고 y가 3이면 x, y가 6 되니까 이렇게 가네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럼 쌤이 이제 뭘 쓴 거냐면 명제가 참이 된다는 걸 쓴 거예요. 이게. 그럼 명제가 참이 된다는 얘기는 화살표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얘가 충분이라는 거죠. 답이 아닙니다. 충분히 되면 안 되거든요. 자, 1보다 작다. 5번 가겠습니다. 1보다 작다요. 1보다 작은 것은 2보다 작다가 되느냐? 이 집합과 이 집합을 비교해 보면 집합 얘보다 커요. 1보다 작은 범위랑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더 크죠.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안 된다. x랑 y랑 같으면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x랑 y랑 같으면 똑같은 z를 곱해도 되잖아요. 이거 충분히네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명제가 참이 되는지 여기 참이 되는지를 빠르게 알아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2번이 좀 어렵네요. 1보다 크거나 하고 1보다 어려운 게 아니네요. 되네요. 그냥 야 얘들 1보다 크거나 하고 얘들보다 크거나 하면 둘 더 2보다 크거나 하면 당연한 말이에요. 충분히 무조건 되기 때문에 2번도 답은 아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4번. 자, 이번은 뭐예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이지만 필요는 아니에요. P가 충분은 돼야 되는 거네. 그러면은 화살표가 어디로 가느냐? 그렇죠. 바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총을 쏴줘야죠. 충분 조건, 총분 조건. 그리고 필요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P 집합이 Q에는 포함되면서 P랑 Q는 같으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명제가 참인 걸 찾아야 돼요. 명제가 참인 거. 자, 얘가 1보다 크고 얘가 1보다 커요. 이거 모르겠고요. 얘는 됩니까? 얘는 되나요? 이게 뭐지? 자, 니은부터 해석해 봅시다. 니은은 A 빼기 B가 0이거나 또는 B 빼기 C가 0이면 돼요. 이게 지금 P 조건입니다. 그럼 A랑 B랑 같거나 또는 B랑 C랑 같으면 된다는 얘기는 셋 다 같아도 되고 둘만 같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Q를 봤더니 Q는 셋 다 같대. 그럼 누가 더 큰 집합입니까? 셋이 다 같은 게 큰 집합이야? 둘만 같아도 되는 게 큰 집합이야? 당연히 둘만 같아도 되는 집합이 큰 집합이죠. 둘만 같아도 된다에는 셋 다 같다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포함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셋 다 같다가 둘만 같은 걸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화살표는 이렇게 가는 거죠. 니은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걸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 A가 B보다 크대. B가 C보다 크대. 그럼 당연히 A가 C보다 크겠지. 그럼 이렇게 갑니까? 그러네요. 이거 됩니다. 그럼 디귿이 답 아니에요? 아니지. 만약에 이렇게 오는 것도 가능하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니까 두 개의 집합이 완전히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다 되는 거야. 그럼 안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같은지 다른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는 못 갑니다. 왜요? A가 그냥 5라고 하지 뭐. C는 그냥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5가 1보다는 크니까 이거 만족하죠. 근데 여기 지금 B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까? B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B는 미지수가 다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B는 그냥 8 쓸게요. 8. 그러면 C가 5고, A가 5고, C가 1이고, B가 8이면 이거 성립하잖아. 근데 이건 성립해, 안 해? 안 되잖아요. 5가 8보다 클 수가 있어? 8이 1보다는 크네. 이건 되지만 이건 안 되잖아.
이거였기 때문에 둘 다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디귿이 틀렸죠. 디귿이 맞았죠. 이런 흉. 이쪽에서 이쪽으로 못 가기 때문에 얘는 충분은 되고 필요는 안 되니까 디귿이 맞았다는 거야. 디귿이 맞아. 야씨 어렵다. 그지? 그래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만 머릿속에 남아 이제 명제하면. 왜냐면 여기 제일 힘들거든. 판단 이렇게 하는 거야. 명제도 따져보고 역도 따져봐야 돼. 하나만 따지고 끝내면 안 되는 거야. 자 이제 기억은 됩니까 안 됩니까? 답이 디귿만 있는 게 없잖아요. 답은 3번이 답이지. 니은이 다 들어가야 돼. 니은이 틀렸는데 답은 3번밖에 없는 거야. 자, 기억은 왜 되는지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P가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대요. 그럼 당연히 자 Q를 볼 때 자 저거 다 이항해서 이렇게 놔둬봐요. 다 이항시켜봐. 여기다 이항시켜. 이거 인수분해가 돼요. A를 묶어봐요. B-1 마이너스 묶고 B-1 그러면 A-1 B-1이 0보다 크니까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면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커요. 그럼 플러스 곱해주면 플러스가 나오니까 이 명제는 참이에요. 그러나 거꾸로 가는 거는 역시 안 된다. 왜? 둘을 곱해서 양수를 만들려면 둘 다 음수여도 괜찮잖아요. 그럼 A에다 0 넣고 B에다가 0 넣어. 그럼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0 넣으면 마일 곱한 끼니까 되잖아. 근데 여기다 0 넣으면 둘 다 안 되잖아. 그래서 역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왜? 명제가 참이니까 P가 충분 조건은 되거든요. 음수 조건은 안 되는 거야? 필요 조건은 안 된다. 끝났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리면 얘들아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따질 때는 자 당구장 표시하시고 왼쪽 개념에다 적어놓으시면 돼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따질 때는 반드시 명제의 참거짓 그 다음 역의 참거짓을 모두 확인한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명제만 하시면 안 돼요. 0만 해서도 안 돼. 집합의 포함관계로 잘 풀 수 있으면 집합의 포함관계로 풀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명제와 역의